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올리브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침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이면 우리의 건강이 어떤 변화가 생길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마도 병원 갈 일이 절반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올리브유를 드시면서 오히려 배탈과 설사로 고생하고 계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더 심각한 건 또 비싼 돈을 주고 산 올리브유가 가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가정의학과 전문의로 환자분들을 직접 진료하면서 확인한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과에 대해서 오늘 숨김없이 전부 여러분들에게 공개하려고 합니다. 며칠 전 동창으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10년 넘게 만성 위염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마다 속이 쓰리고 더부룩해서 아주 위장약을 달고 살았다고 해요. 근데 최근 한 석 달 정도 매일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시기 시작하면서 그 증상이 거의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위장약도 이제 거의 안 먹는다면서 정말 너무 신기하다고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줬거든요. 그 올리브유는 우리가 단순한 식용유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황금빛 기름 한 스푼에는 우리 몸의 염증을 잡아내고 혈관을 청소하며 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거든요. 하지만 잘못 먹으면 독이 되어 설사는 물론이고 체중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리브유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여러분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세 가지 중요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리브유를 공복에 먹었을 때 나타나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건강 효과. 두 번째는 올리브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주의해야 할 사항.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일상에서 올리브유를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실천 방안입니다. 제가 진료하던 환자 중에 그 할아버지, 김동수 할아버지는 이분도 변비로 오랫동안 고생하셨는데, 뭐 일주일에 한두 번 겨우 화장실에 갈 정도였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근데 제가 권해드린 대로 아침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드시기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은 매일 아침 자연스럽게 화장실을 가게 되면서 너무 만족한 삶을 누리고 계세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대체 왜 일어나는지 지금부터 올리브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 올리브유는 올리브 나무 열매를 압착해서 얻은 식물성 기름입니다. 고대 그리스 약자 히포크라테스는 이것을 자연이 준 최고의 치료제라고 했어요.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세계에서 가장 건강하고 오래 사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를 매일 먹기 때문이라는 거죠. 올리브유의 가장 핵심적인 성분은 단일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전체의 70% 이상이 단일 불포화 지방산인데 그중에서도 올레산이라는 성분이 가장 많은데 이 올레산은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서 심장과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한 폴리페놀, 비타민 E, 피토스테롤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도 아주 풍부하게 들었죠. 미국 식품의약국은 매일 23g, 그러니까 약 한 스푼 반 정도의 올리브유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공식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올리브유를 왜 특별히 공복에 먹어야 하는 걸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건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명확한 건강법입니다. 공복 상태에서 올리브를 먹으면 얇은 보호막이 형성되고 위벽에 이 보호막이 위산 분비로 인한 그 자극을 줄이게 되고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또한 담즙 분비가 촉진됩니다. 간에서 만들어지죠. 이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진 담즙이 분비가 되면서 지방 소화와 배출을 도와주고 대사 속도를 높여주는데 이게 바로 올리브유가 장 건강에 좋은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미국 그 학회에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 속에 지방 성분이 장 내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대변이 쉽게 배출되도록 돕는다고 합니다. 실제로 영국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교 연구팀이 4만 명이 넘는 성인을 장기간 추적 관찰한 결과는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궤양성 대장염 발병 가능성이 올리브유를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무려 90%나 낮았습니다. 하루에 올리브유 한 스푼 반 정도 먹고도 이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이 올리브유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획기적으로 개선합니다.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나쁜 콜레스테롤, 그 저밀도 지질 단백질은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고밀도 지질 단백은 높이는 효과가 있어요. 최근 유럽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하루 20에서 30g씩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나쁜 콜레스테롤이 평균 13단위나 감소했다고 보고가 되었습니다. 저희 병원 직원 중에 한 분이 콜레스테롤 수치가 260을 넘어서 약을 먹어야 하는 상황인데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을 먹기 시작한 지 한 5개월 후에 보니까 콜레스테롤 수치가 190으로 떨어지고요. 약 없이 식습관만으로 콜레스테롤을 정상 수치로 만들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올리브유의 효과가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올리브유는 항산화 효과도 아주 탁월합니다. 풍부한 폴리페놀과 비타민 E가 강력한 항산화제로 작용해서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 노화를 막아주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역력이 높아지고 피부 건강도 좋아지게 됩니다. 암 환자분들이 폴리페놀 성분 때문에 올리브유를 찾는 경우도 많은데 2015년 분자세포 그 종양학 학술지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의 올레칸탈 성분이 암세포를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사멸시킨다고 보고가 되어 있어요. 올리브유는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혈압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지만 이 부분은 양날의 칼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적당한 양을 먹으면 혈압을 안정화시키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혈압이 지나치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올리브유는 당뇨병 환자에게도 유익합니다.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올리브유를 드실 때 주기적으로 혈당을 체크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올리브유의 올레산이 인슐린 분비를 안정화시켜서 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올리브유의 놀라운 효능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해요. 올리브유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잘못 먹으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의 부작용은 소화장애 설사예요. 올리브유는 지방 함량이 높기 때문에 소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데 신장 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올리브유가 완화제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해서 심한 설사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부작용은 체중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고칼로리 식품이에요. 400g에 약 3,600kcal가 있으니까 상당히 칼로리가 높죠. 이건 설탕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아요. 따라서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체중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작용은 저혈압입니다. 올리브유는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이미 저혈압이 있는 분이 공복에 올리브유를 먹으면 어지럼증이나 현기증이 나타날 수 있어요. 저혈압이 있다면 하루 한 스푼 이하로 제한하고 특히 공복 섭취는 피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는 위장이 약한 경우입니다.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공복 섭취를 조심하셔야죠. 올리브유가 위산 분비를 조절하는 효과가 있지만 오히려 속쓰림을 유발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반 스푼으로 시작해서 물이나 음식과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부작용으로는 특정한 질환인데요. 당뇨나 혈압 약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약과 함께 올리브유를 먹는 건 아주 주의하시고 담당 의사와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원래 기본 약과 올리브 유하고의 약효가 겹칠 수 있기 때문이죠. 지방간이나 담낭 질환이 있는 경우에도 올리브유에 지방 함량이 높아서 간과 담낭에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셔야 합니다. 제가 진료하는 환자 중에 64인가 하신 한명숙 씨가 생각이 납니다. 여사님은 담석증이 있었는데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아침에 한 2스푼씩 드셨는데 며칠 후에 오른쪽 상복부에 통증이 심해서 병원에 오셔서 결과를 검사를 해보니까 담낭염이 있으셔서 그것이 이제 악화되었던 상태예요. 담석증이 있는 분은 올리브유가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담석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췌장 질환입니다. 췌장염이 있거나 췌장 기능이 약한 경우에도 올리브유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방이 많은 음식은 췌장에 부담을 주게 되거든요. 일곱 번째는 알레르기 반응입니다. 드물지만 올리브유를 피부에 바를 경우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접촉 부위에 피부염이 생길 수도 있어요. 또한 올리브유의 나무 꽃가루 때문에 일부 사람에게는 계절성 알레르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올리브유를 공복에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알아보겠습니다. 공복에 올리브유를 섭취하는데 처음 시작은 한 반 스푼 정도에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량으로 시작해서 몸이 잘 적응하는지 확인한 후에 필요에 따라서 점차 양을 늘려가시면 돼요. 공복 섭취가 어렵다면 샐러드 드레싱처럼 식사와 함께 적당량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올리브유를 공복에 마실 때 구역질이 난다는 분도 계세요. 이건 정상적인 반응인데요. 기름을 그냥 마시는 게 익숙치 않잖아요. 이럴 때는 레몬즙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함께 마시면 훨씬 부담이 덜합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지방 분해를 도와주고 상큼한 맛이 올리브의 기름진 느낌을 완화시켜줄 수도 있거든요. 또 이번에 이제 올리브유를 고를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이 엑스트라 버진 최상품 올리브를 첫 번째로 압착해서 얻은 최상급 오일입니다. 산도가 0.8% 미만이어야 하고요. 0.2% 미만이면 최상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올리브유를 고를 때 콜드 프레스드 또는 첫 번째 냉압착 표시가 있는 제품이 좋다고 하는데 투명한 병보다는 어두운 용기에 담긴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올리브유는 빛에 노출이 되면 산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플라스틱보다는 유리병이 된 제품을 선택하는 게 좋겠습니다.
올리브유는 수확 후 1년 이내에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숙성 기간이 길어질수록 맛과 영양이 떨어지는데 현행 규정에는 생산 날짜 표시가 의무화되지 않고 유통기한만 표시되어 있어서 제품의 신선도를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가능하면 수확 연도와 생산 지역이 정확히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올리브유는 개봉한 후에는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보관하고 가급적이면 한 석 달 이내에 다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끔 냉장고에 보관하면 굳을 수도 있는데 이건 정상으로 실온에 두면 다시 액체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올리브유 섭취로 더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일반 식단에서 올리브유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유는 발연점이 160에서 190도 정도라서 튀김용으로는 적당하지 않아요. 튀김이나 고온 조리를 할 때는 퓨어 올리브를 선택해야 합니다.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샐러드 드레싱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샐러드 드레싱의 칼로리가 부담스럽다는 분들도 계시긴 하지만 올리브유 같은 기름이 지용성 비타민 흡수를 돕는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됩니다. 국제 영양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생양배추, 당근, 시금치 같은 채소를 오일 드레싱과 함께 먹었을 때 지용성 비타민의 체내의 흡수량이 4배에서 13배까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기본 올리브유 드레싱 만드는 법을 알아볼까요? 올리브유 4큰술, 레몬즙 1큰술, 소금 약간, 후춧가루 약간을 섞어서 채소와 함께 버무리면 됩니다. 여기에 다진 마늘 1톨 분량 넣었거나 꿀 작은 1술 넣으면 더욱 맛있겠죠. 발사믹 드레싱도 인기가 많습니다. 발사믹 식초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1:1 비율로 섞고 여기에 소금과 레몬즙을 넣어서 완성하면 됩니다. 발사믹 식초의 향긋한 맛이 샐러드를 더 맛있게 만들어줄 수 있죠. 이 올리브유는 빵에 찍어 먹어도 좋습니다. 따뜻한 바게트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찍어 먹으면 풀향이 나는 산뜻한 맛이 일품이에요. 여기에 발사믹 식초를 조금 섞으면 더욱 풍미가 살아납니다. 올리브유로 만드는 다양한 드레싱 레시피도 있는데 마늘 드레싱은 올리브유 4큰술에 다진 마늘, 레몬즙 2큰술, 식초 1큰술, 꿀 1큰술, 소금과 바지를 넣어서 만들 수 있어요. 꿀 드레싱은 올리브유 4큰술, 꿀 1큰술, 식초 1큰술, 레몬즙 1큰술, 마스터드 1큰술, 소금 이렇게 넣어서 만들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올리브유는 마리네이드로 활용할 수 있어요. 닭가슴살이나 생선을 구울 때 올리브유에 레몬즙, 마늘, 허브를 넣어서 미리 재워두면 고기가 부드럽고 풍미도 좋아집니다. 아침 식사로 올리브유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계란 프라이를 할 때 식용유 대신 올리브를 사용하면 건강해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너무 높은 온도로 가열하지 말고 중불 이하에서 조리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이거는 발열점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앞에서 말씀드렸죠. 올리브유는 스무디에 넣어도 좋습니다. 과일과 채소로 만든 스무디에 올리브유 작은 큰술 넣고 넣으면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지거든요. 아보카도로 시금치, 바나나, 스무디에 올리브유를 조금 넣으면 영양가가 훨씬 높아집니다. 제가 환자분을 진료하면서 느낀 건 건강은 특별한 데서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좋은 식재료를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건강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올리브가 바로 그런 식재료입니다.
제 환자 중에 73살 윤태호 할아버지가 계신데 고지혈증과 만성변비로 이분도 한 15년 넘게 고생하셨어요. 콜레스테롤 약과 변비약을 매일 이제 드셨지만 증상은 계속되고 가족들은 걱정이 많았죠. 그런데 매일 아침 올리브유 한 스푼을 레몬즙과 함께 섞어서 마시기 시작하면서 몸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 달 만에 변비가 개선이 되었고요. 석 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280에서 195로 떨어졌어요. 넉 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올리브유 한 스푼이 내 인생을 바꿔놨다고 하시면서 늘 감사해 하셨어요. 또 다른 환자는 37살 직장인인데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고생했어요. 중요한 발표가 있는 날이면 꼭 배가 아프고 화장실을 자주 가야 하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 힘이 들었죠. 각종 약을 먹어봤지만 크게 효과는 없었어요. 그런데 매일 아침 올리브유 반 스푼을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시기 시작한 지 한 2주 반에 증상이 많이 완화되었다고 했어요. 지금도 꾸준히 드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올리브유를 공복에 드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개인차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제가 본 환자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게 할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우리의 몸은 다 개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사람마다 반응이 다를 수 있잖아요. 어떤 분은 한 스푼이 딱 맞고 어떤 분은 반 스푼도 많을 수 있어요. 자신의 몸 상태를 잘 관찰하면서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올리브유를 공복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을 꼭 말씀드리면요. 첫째는 공복에 물 한 잔을 먼저 마신다는 겁니다. 밤새 체내에 쌓여있던 독소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죠. 둘째는 10분 정도 기다린 후에 올리브유를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반 스푼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는 올리브유를 드신 후에 30분 정도 다른 음식은 먹지 않아요. 이렇게 해야 올리브유가 그 위장에 보호막을 형성할 시간을 줄 수 있잖아요. 레몬과 올리브유를 함께 먹는 방법도 인기가 많아요. 올리브유 한 스푼에 레몬즙 몇 방울을 떨어뜨려서 바로 마시는 거예요. 레몬의 비타민 C와 구연산이 올리브유와의 그 폴리페놀과 시너지 효과를 내서 간 해독 작용과 담즙 생산을 자극하게 됩니다. 또한 레몬이 지방 분해를 돕는 역할도 해요. 다만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아직 불충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레몬의 상큼한 맛이 올리브유의 기름진 느낌을 완화시켜 주니까 먹기는 훨씬 편하긴 합니다. 올리브유를 요거트와 함께 먹는 방법도 좋아요. 플레인 요거트 반 컵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레몬즙 한 작은 숟갈, 다진 파슬리를 넣어서 맛있는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어요. 요거트의 그 유산균과 올리브유의 지방이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올리브유를 수프에 넣어 먹는 방법도 있어요. 따스한 채소 수프 위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를 한 스푼 돌려주면 풍미가 살아나고 영양가도 높아집니다. 토마토 수프, 호박 수프, 버섯 수프 모두 올리브유와 잘 어울려요. 올리브유로 만드는 간단한 이제 딥소스로 후무스라고 하는데요. 그 삶은 병아리 콩을 올리브유와 레몬즙, 마늘과 함께 갈아주면 병아리 콩은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요. 영양학적으로도 훌륭한 식품입니다. 후무스를 빵에 발라 먹거나 채소 스틱을 찍어 먹으면 아주 건강한 간식이 됩니다.
또 하나 올리브유는 구운 채소와도 환상의 궁합입니다. 파프리카나 가지, 호박, 버섯, 올리브유에 살짝 버무려서 오븐에 구우면 채소 본연의 단맛이 살아나거든요. 여기다 발사믹 식초를 조금 뿌려서 드시면 더욱 맛있습니다. 아침에 오트밀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올리브유를 활용할 수 있어요. 오트밀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넣어서 드시면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고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좋아집니다. 견과류와 과일을 함께 넣으면 영양 만점 아침 식사가 됩니다. 그릭 요구르트와 올리브유의 조합도 추천드립니다. 그릭 요구르트에 올리브유, 꿀, 견과류를 얹어서 먹으면 단백질과 건강한 지방을 함께 섭취할 수 있죠. 아침 식사나 간식으로도 완벽합니다. 올리브유로 만드는 건강한 간식도 있습니다. 당근 스틱이나 오이 스틱에 올리브유와 레몬즙, 소금을 섞은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아주 좋습니다. 지금껏까지도 또 이런 유용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올바른 건강 정보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강조하는 건 음식의 질입니다. 같은 칼로리라도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지죠. 트랜스 지방이 가득한 마가린 한 스푼과 올리브유 한 스푼은 칼로리는 비슷해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천지 차이입니다. 올리브유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요리에 사용하는 기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중해 연안 사람들이 장수하는 비결 중 하나가 바로 올리브유예요. 그들은 올리브유를 매일 적당히 섭취하면서 심혈관 질환, 암, 당뇨 같은 만성 질병을 예방하게 됩니다. 실제로 지중해 식단은 세계보건기구와 유네스코에서 인정한 건강한 식단입니다. 이 식단의 핵심이 바로 올리브유예요. 올리브유와 함께 과일, 채소, 콩, 견과류, 씨앗, 해산물이 풍부한 걸 먹은 붉은 고기와 설탕 섭취를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하루에 대략 5스푼에서 6스푼의 올리브유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올리브유를 선택할 때는 가격도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싼 올리브유는 품질이 의심스럽고요. 가장 비싼 제품이 항상 최고는 아닙니다. 자신의 입맛에 맞는 제품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 제품을 소량씩 사서 맛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올리브유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조언입니다. 첫째, 욕심내지 마시고요. 효과를 빨리 내게 하지 마시고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거고요. 둘째는 자신의 몸 반응을 잘 관찰하셔야 합니다. 설사나 속쓰림이 있는지 알아보시고요. 셋째는 좋은 제품을 선택하셔야 되고 엑스트라 버진 오일 엑스트라 버진 오일류 올리브유를 구입하시면 되고요. 넷째는 다양하게 활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꼭 공복에만 먹지 말고 샐러드, 요리할 때 아니면 빵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다섯째는 인내심을 가지고 올리브유의 효과가 하루 이틀에 나지 않는다고 상심하지 마시고 한 달간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실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세요. 댓글에 올리브유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다짐이 더 강해질 겁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지냅시다. 감사합니다.